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박근수입니다. 자, 오늘도 마음과 몸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궁 과다 출혈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하다 보면은 그 자궁에서 출혈이 많이 나서 굉장히 피로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철분 결핍이 오고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료를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기능학적으로 자궁 과다 출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들은 무엇인지, 기존의 의학에서 좀 쓸만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과다 출혈에 호르몬 치료가 있고 호르몬을 쓰지 않는 치료가 있는데, 호르몬 치료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 약들이 다 합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천연 호르몬을 쓸 때는 있지만은 그 합성 호르몬 잘 안 쓰고요. 왜냐하면은 크게 봐서 자궁 출혈은 여성 호르몬 대사를 악화시키는 환경독소가 있어서 그런 환경독소들이 환경 에스트로겐으로 변하고 그것들이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피임약이라든지 합성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생리를 안 나오게 하는 치료를 하긴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치료이다 보기 때문에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기미편 했을 때 도란사민이라는 약, 성분명은 트라넥사민 엑시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트라넥사민 엑시드는 자궁 출혈에 가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크게 심하진 않고요. 약간의 염증 완화 효과도 있고 출혈도 줄이는데, 보통 생리 시작 전에 한 3에서 5일 전부터 해서 생리 끝날 때까지 먹고 하루에 한 2에서 한 4.5g 정도를 먹으면은 30에서 한 60% 정도의 생리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쓰면은 얼굴도 하얘지고 그 다음에 생리도 줄고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데, 편두통에 많이 쓰는 약이 있어요. 그 진통 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해서 메페나민 엑시드라고 해서 상품명은 펜탈인데, 사실 이게 위장장애가 좀 있어서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엔세이드 계열을 쓰면은 생리 과다 출혈이 한 30%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과다 출혈 둘 중에 염증이라는 얘기죠. 기존 의학에서 비호르몬성 치료 중에서 조금 쓸만한, 그래도 짧게는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치료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 그러니까 파스타, 빵, 쿠키, 케이크, 인스턴트 음식, 라면, 튀긴 음식들, 피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이 생리 과다 출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음식들이 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궁벽에 염증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궁벽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드셔가지고는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키는 환경 독소 해독, 여성 호르몬이 좋은 쪽으로 대사되게 변환시키는 거, 그런 데는 브로콜리도 있고 딤도 있고 요오드도 있고 글루타치온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장 누수나 시보, 장내 이상균 증식, 장의 칸디다균 증식, 위산 저하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몸에 전신 염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생리 과다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받고 이제는 그 자연 치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 나눌 거는 철분인데요. 우리가 생리 과다가 있으면 철분 결핍이 심하게 오거든요. 근데 철분 결핍은 생리 과다 때문에 빈혈이 와서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철분이 보충이 되면은 생리 과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결핍되는 것만으로 생리 과다를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거는 자궁벽의 근육들을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철분이 결핍이 되면. 그래서 철분이 충분하게 되면은 뭔가 회복할 수 있고 출혈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결핍되면 생리 과다 출혈은 더 심해지고 이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돌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을 보충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한 35mg 정도의 철분을 보충하고 거기다 비타민C를 한 200mg씩 같이 먹었어요. 비타민C를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하루에 2번씩 해서 한 2달 정도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89%의 환자에서 과다 출혈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포션에서 많은 분들이 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와 철분 보충은 생리 과다 출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 A죠. 비타민 A는 우리가 점막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눈 건조. 저는 이제 눈이 침침하지 않으려고 비타민 A를 많이 먹고 뭐 하루에 한 18만 IU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 A는 또 피부 뭐 닭살, 뭐 피부 여드름, 피부 건조증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자궁벽의 면역 증강, 뭐 HPV 억제 이런 데도 중요한데, 비타민 A는 이거 자체로도 생리 과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구 간유에 비타민 A가 많은데, 대구 간유를 좀 충분히 먹은 여성들은 생리 과다가 한 61% 정도가 완화가 되거나 치료가 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5만에서 6만 IU 정도의 비타민 A를 먹은 여성들을 한 3개월 정도 그걸 지속시키고 봤더니 58% 정도에서는 생리 과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35%에서는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총 합하면은 92.5%에서 개선이 되거나 생리 과다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타민 A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안전한 영양소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안 먹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영양소는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죠. 근데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연구가 된 거는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약으로도 나와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약인데,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의 약 이름이 베노론 캅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민을 하루에 이제 한 1000mg 정도 먹고, 생리 시작하기 한 5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고 생리 끝날 때까지 복용하고 한 3사이클 정도 했더니 70%의 여성에서 생리량이 한 50%가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스민은 가격도 저렴하고 처방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트러스 계열, 시트러스 계열이라 그러면은 감귤류, 이런 오렌지류인데, 시트러스 계열 항산화제랑 그걸 하루에 한 600mg 정도 먹고 비타민C를 한 200mg 정도만 같이 먹어도 90%의 여성에서 생리 과다가 호전됐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와 이런 항산화제의 시너지가 생리 과다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비타민 E, 비타민 K1, 그러니까 K2는 혈관이나 골다공증에 좋은 거고, 비타민 K1은 과다출혈, 응고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비타민 B군도 굉장히 중요해요. B군을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해보니까 하루에 100mg씩 3개월을 먹으니까 현저하게 생리 과다 출혈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B군이 왜 그러냐면은,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거는 1단계는 간에서 B군이 하고 2단계는 글루타치온이나 다른 성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해독을 잘해야 에스트로겐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생리 과다 출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활성형 엽산을 먹지 않으면 간 해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또 중요한데요. 생리 과다 출혈이 있는 분들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혈액 검사나 아니면 증상적으로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나 저체온증을 개선하면 생리 과다가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브 중에서는 생강오일, 생강뿌리에서 나온 영양소로 드셔도 좋고, 하루에 한 250mg씩 하루 3번 정도, 한 3개월 정도 생리 기간에 복용하게 되면은 6% 정도의 생리량이 줄게 됩니다. 생리 과다인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아로마 오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진저 오일을 3-4방울씩 하루에 한 2번 정도 복용하면 한 6방울에서 8방울이죠. 그 정도 복용하는 걸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천연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생리 과다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생리 과다를 줄여줍니다. 합성 프로게스테론 말고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의 과도한 성장을 예방해서 월경 과다를 예방하죠.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자궁벽이 자꾸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안 좋은 여성 호르몬의 그런 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치료도 여러 가지 여성 질환도 예방하지만 생리 과다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마씨 오일이 있죠. 아마씨 오일이나 리놀렌산,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이죠. 이런 것들이 월경 주기도 개선시키고 생리 과다를 줄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렉시드, 아마씨 오일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 안 좋게 변하는 거를 좋게 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또 생리 과다 출혈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 중에서 프랑킨센스가 있죠. 프랑킨센스는 나무에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나는 진액에서 추출한 건데, 프랑킨센스 오일을 하루에 한 5방울 이 정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생리 과다가 멈춘 분을 제가 치료실에서 여러 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양 성분을 제가 지금 세보니까 한 11가지 정도에 대해서 영양 성분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런 성분들을 도움을 받고 건강한 식단을 하셔서 월경 과다로 괴로워하는 것에서 좀 탈출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도 도움이 돼요.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자궁과 난소가 연관되어 있는 게 허리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구조가 안 좋은 부분들은 이쪽을 치료를 받으면은 좀 생리과다가 좀 치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단지 요통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 나온 신경은 자궁, 난소, 방광, 하체, 무릎 이렇게까지 다 작용하기 때문에 또 장에도 작용하죠, 일부. 그러니까 방광이 안 좋거나 난소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허리가 비틀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궁 출혈에 관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좀 삶의 질이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생리통도 줄여보시고 생리전 증후군도 줄여보시고 이번에는 자궁 출혈에 대해서 출혈이 심한 분들을 탈출 한번 도전해보시고 여러분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